위로의 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해가 지평선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붉은 빛은 사방을 물들이고 지나온 날들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마치 황혼처럼 아름답지만 짧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해진다고 말합니다. 어느새 자라난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 속으로 멀어집니다. 마치 철새처럼 말이지요. 그러다 문득 찾아온 병마 앞에서 자식의 손을 간절히 잡아보지만 결국 홀로 버텨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노후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인생 2막을 살아갈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김순옥 씨 이야기입니다. 순옥 씨는 결혼 후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뒷전이고 자녀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식들만 잘 살면 난 행복해. 그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번 돈을 전부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생기자 그녀는 더 바빠졌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해졌지요.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수술 앞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일단 약으로 버텨보세요. 믿었던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그녀는 홀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옥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모든 걸 내어준 삶에 대한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옛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매일 등산을 다니던 친구 말입니다. 한때 그녀는 친구에게 말하곤 했지요. 그렇게까지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게 행복이지. 그때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순호가,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 하나는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이 이제야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순옥 씨는 어렵게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만 바라보지 않겠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순옥 씨처럼 오랜 세월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려 하면 슬픔이 따를 뿐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7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뒤 여러분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방송에서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중요한 7가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내 몸을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아플 때 옆에 있어 줄 사람보다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0대 초반까지도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운동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체력이 좋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응급시술을 받았고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퇴원 후 그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벽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합니다. 식사도 가려 먹고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맞더라. 그는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건강을 챙겼더라면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무심코 지나치는 통증은 없나요?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정기검진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후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동하세요. 좋은 음식을 드세요.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후의 삶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경제력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정자 씨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박정자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느라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바빴습니다. 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주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을 얻었을 때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고 둘째는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박정자 씨가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는 것을. 그녀는 곧장 은행을 찾았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저축해 둘 걸.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제적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라도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효자라도 자식도 자기 삶을 꾸려가기 벅찹니다. 노후에는 적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순간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가고 싶어도,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한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친구와 사회적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늙어가는 친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명숙 씨입니다. 그녀는 30대부터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가정에 쏟아부었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만나면 되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해 각자 가정을 꾸렸고 남편도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생일이 지나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외출할 때 함께 갈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친구들과 연락할 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눌 걸.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이 요리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아, 한동안 연락을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식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친구는 나와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습니다. 자주 연락하세요. 시간을 내어 만나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결국 자식이 아니라 친구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취미와 자기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것도 할 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삶의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성호 씨입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어떤 취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점심을 먹고 다시 TV를 보다 잠드는 생활. 이렇게 살려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한 게 아닌데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미술을 좋아했지만 살아가는데 바빠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의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취미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요. 그는 이제 매주 전시회를 가고 스스로 그림을 그려 SNS에 올립니다. 그림 덕분에 인생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책을 읽고 악기를 배우고 꽃꽂이를 해도 좋습니다. 산책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순간 삶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배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 동반자입니다. 노후의 진짜 친구는 자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결국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혜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혜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아내의 잔소리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아내는 다른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가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산책 갈까? 아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오해도 풀렸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다가왔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좀 더 일찍 아내에게 관심을 가질 걸. 좀 더 자주 손을 잡아줄 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장 소홀하기 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마음의 평온입니다. 우리는 평생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고 나이가 들면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사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경자 씨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이가 넘어질까 걱정했고 커서는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불안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끝이 없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가 그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경자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너무 걱정만 하다가 정작 내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식 걱정에 모든 시간을 쓰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안과 후회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이제는 그들의 몫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한 것들을 떠올렸고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불안과 후회는 결국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자존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김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0대 중반이 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었고 사회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한 노인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을 뿐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김현수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결정할 뿐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자식은 언젠가 떠납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7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을 지키세요. 둘째, 경제적 자유를 가지세요. 셋째, 좋은 친구를 만드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다섯째, 불안과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여섯째,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위로의 밤이었습니다.